자, 그러면은 형광이나 인광의 경우에는 그럼 어떤 시기를 써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 흡수 스펙트럼은 어때요, 여러분요? 음? 이제 다시 한번 써. 안 나오네요. 저기 A는 마이너스 로그 P 제로 아니죠. P 오버 P 제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 빛의 인텐시티를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빛의 인텐시티를 바꿔도요. 흑광도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 A는 비의 법칙은 A는 엡실론 BC죠. 그죠? 여기에 빛의 인텐시티가 안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흑광 스펙트럼을 측정할 때는 빛의 인텐시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형광은 말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쭉 보면 이게 쭉 약간 복잡하긴 한데 쭉 이렇게 식을 쭉 유도해 나가다 보면은 어떤 식을 얻냐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비율 법칙도 중간에 이용되고 그러는데 결국은 쭉쭉쭉 나가서 이렇게 됩니다. 형광 인텐시티는 요 식을 얻어요. I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여기 농도의 비례예요. 그죠? 이거는 뭐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물질의 빛을 흡수하는 물질의 농도에 비례하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처음에 쪼여준 빛이 세기에 비례합니다. 세기. 그 다음에 이 비례 상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형광은 아주 약한 빛으로 엑사이테이션을 시키면은 형광을 얻긴 얻어도 너무 약하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형광을 얻으면 어때요? 분석이 쉬울 거 아니에요. 검출이 쉽죠.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빛으로 우리가 분자를 쪼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흑광 스펙트럼 어때요? 흑광도는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흑광도는 상관이 없지만은 형광은 어때요? 쪼여주는 빛의 인텐시티에 의해서 이제 그때 나오는 형광의 세기가 정해진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어떤 물질의 이제 흑광도를 잰다. 물질의 농도가 일정하면 흑광도는 항상 일정해요. 그죠? 왜냐하면 빛의 인텐시티에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형광은 물질의 농도가 일정해도 얼마나 세기의 빛으로 우리가 쪼여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광 스펙트럼을 얻어서 분석을 할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요. 쪼여주는 빛의 인텐시티를 항상 같게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쪼여주는 빛의 인텐시티가 달라지면은 형광 스펙 인텐시티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석이 힘들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쪼여주는 빛의 세기가 동일한 조건에서 농도에 따라서 형광의 인텐시티는 아주 멋있게 아주 직선적으로 잘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것도 농도가 너무 진하면 말이죠. 쭉 직선으로 가다가 나중에 완만해집니다. 농도에 비례하지 않아요. 왜냐? 셀프 어섭션 이 형광이 용액 중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나오다가 거기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이너 필터 이펙트. 그죠? 그래서 셀프 어섭션에 의하면은 그 형광이 퀸칭이 됩니다. 퀸칭. 형광이 소멸돼요. 소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하나 여러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석을 하는데 어떤 물질을 스펙트럴 포토메트리로 분석하는데 흑광도를 측정해서 분석하는 것이 더 민감할까요? 아니면은 형광을 재서 분석하는 것이 더 민감할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더 낮은 농도를 우리가 분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농도가 낮은 거 분석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민감하고. 그죠? 낮은 농도를 검출하는데 흑광 스펙트럼, 흑광도를 측정하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형광을 측정하는 게 좋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답은 형광이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낮아도요, 형광은 잘 나와요. 그래서 형광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농도가 너무 낮아져 버리면은 흑광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잘 안 보입니다. 분석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냐면은 교과서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5만 명이 모이는 야구장에 경기를 보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야간 경기이기 때문에 밖은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5만 명이라는 그 저 관중들이 다 촛불을 하나씩 딱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5만 개의 촛불이 있잖아요. 그죠? 흡광은 뭡니까? 흡광은 얼마큼 이게 빛이 흡수됐느냐, 즉 빛이 꺼졌느냐,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명의 5만 명의 관중석에서 500명의 불빛이 꺼졌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차이가 분명히 있죠. 5만 개에서 500개가 꺼졌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재야 되는 게 흑광도거든요. 근데 언뜻 봐도 말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5만 개 불빛에 500개 꺼진 거 어떻게 구별이 쉽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안 되죠. 그죠? 그게 흑광도입니다. 근데 형광은 어떻습니까? 아예 깜깜한 데서 형광은 빛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5만 명이 모여 있어요. 근데 누가 500명의 사람이 불을 켰어요. 촛불을 켰습니다. 그걸 구별하는 게 형광이죠. 그죠? 그건 어때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쉽게 누구라도 불이 저기 켜 있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광이 이 흑광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그죠? 근데 분석할 때 훨씬 유리해요. 낮은 농도 분석할 때. 근데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이 형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쪼여주는 빛의 인텐시티가 강해야 돼요. 그리고 일정한 빛의 세기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루미네선스, 형광과 인감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분석에 어떻게 이용되는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근데 많은 자연적인 그런 분자들이요, 그냥 그 자체가 형광을 많이 내요. 이런 분자는 말이죠. 음? 그런 분자 중에 뭐가 있느냐? 리보플라빈, 폴리사클릭 아로매틱 컴파운드 이런 것들은 그냥 형광을 내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든 물질 중에서요, 합성한 물질 중에서 이런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의 이름은 그냥 플로리센입니다. 아주 형광이 강하게 나와서. 그죠? 이건 여기다 이제 빛을 자외선을 쪼여주면 형광이 무진장 세게 나와요. 또 칼센이라고 했어요. 칼센. 왜냐하면 이게 이제 칼슘과 같이 결합을 잘하거든요. 이것도 형광을 아주 강하게 띱니다. 강하게. 그죠? 여기에 이제 요 그룹이 이제 이온하고 금속 이온하고 결합을 잘합니다. 그래서 형광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분석을 할 때 이런 분자들을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분자에다가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화학 반응을 잘 이용하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형광을 재면은 바로 이 물질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에 붙었기 때문에 그 분석 물질의 농도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요 칼센이라는 것은 칼슘을 분석하는데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발광이라고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럼 전자를 어떻게 excited state로 보내느냐? 되게 이제 빛을 쬐줘서 보낸다고 했는데,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화학 반응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때 에너지가 나오죠. 그때 반응을 통해서 전자가 excited state로 가고, 그때 전자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형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케미루미네선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케미야 뭐야?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루미네선스, 형광이나 또는 인광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요, 그 법의학에서 많이 쓰는 물질인 루미놀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루미놀, 루미놀. 그죠? 뭐 이런 얘기해서 지금 그렇지만은 여러분 살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럼 피가 흘렸을 거 아닙니까? 피를 검출하는데 이 루미놀이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그러냐? 어, 여러분 피를 흘리면은 거기에 피 속에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이런 분자가 있어요. 이것이 아주 극민한 것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루미놀을 이제 아무리 말이죠, 누가 살인 사건 사진 해놓고서 피를 이제 씻는다고 막 그 바닥을 닦았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피 흔적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이 루미놀이라는 물질을 갖고 있다가 그 현장에서 진짜로 여기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느냐, 자기는 살인 안 했다고요. 누가 어떤 용의자가. 근데 분명히 살인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이거 뿌립니다. 이걸 루미놀을 뿌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빛이 이제 바깥이 깜깜해야 됩니다. 바깥이 환하면은 형광이 잘 안 보이니까 깜깜한 상태에서 이걸 이제 뿌려요. 그래서 이제 불을 다 끄거나 하면은 말이죠. 요것이 어때요? 요것이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 피해서 요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요거가 반응해서 요 물질이 되는 거예요. 요 물질이 요 물질이 되면서 이 질소가 여기서 떨어져 나옵니다. 여기서 두 개가 결합해서 떨어져 나오면서 이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블루 라이트. 이 빛이 미약해도 이 빛이 깜깜한 데서 나오기 때문에 어때요? 쉽게 우리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 이런 현상을 우리가 케미루미네선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루미놀과 나이트릭 옥사이드의 반응이다. 이겁니다. 그죠? 자, 이게 끝입니다. 수고했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